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연습 문제 풀었죠? 일단 1번 같이 풀어서 다양한 파일들을 다루어 보는 거 연습을 했고요. 권한 관련된 명령어 사용하는 거 연습했고요. 그리고 포트 포워딩을 지속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조금씩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인 설명과 문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거 진행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 같은 거는 꼭 복습을 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풀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일단 오늘 할 거는 일단 연습 문제 2번 요거 같이 한번 해보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일단 문제는 이렇습니다. 상황을 가정을 한 거예요. 자, 이거를 제가 한번 그림으로 표현을 해볼까요? 자, 그러니까 이 리눅스라는 운영 체제를 여러 사람이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떤 특정 목적을 위해서. 그게 이제 뭐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프로그램을 만들고 개발을 해서 서비스를 외부에 제공을 하기 위해 리눅스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요새 이제 빅데이터다 뭐다 해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리눅스를 가지고 연구를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직무를 가정을 하고 만든 케이스입니다. 자, 어쨌든 얘네 둘 다 이 연구자들이나 개발자들 모두 데이터를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데이터라는 영역이 존재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데이터를 사용하는 두 개의 축이 있는데 하나가 디벨롭먼트라고 할게요. 또 하나가 연구, 리서치. 자, 이 직무들은 연구 직무랑 개발 직무랑 상당히 다르겠죠. 하지만 어쨌든 이 데이터라는 거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모으든 간에 뭐 센서를 가지고 모으든 아니면 서비스 DB를 가지고 모으든 어떻게든 데이터를 모으면은 전사적으로 데이터를 이렇게 쌓아 놓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데이터는 굉장히 훌륭한 자원이 되겠죠.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또 다른 서비스를 만들 수도 있고, 잠시만요 여러분, 안 보이는구나. 다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 개발 쪽에서는 또 다른 서비스를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이 데이터를 분석해서 연구자들은 더 좋은 인사이트를 도출해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 데이터를 여러 직무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자, 그럼 이 대부, 그러니까 개발자들은 이 자신들의 영역에다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만들겠죠. 프로그램을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어떤 서비스를 하는데 필요한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영역 안에서 다양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 영역 안에서 이 유기적으로 이런 파일이나 프로그램들이 연결이 되어 있겠죠. 이 연구자 쪽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빨간색으로 할게요. 자, 연구자 영역에서도 여러 가지 파일이나 프로그램들이 나올 거고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을 거란 말이죠. 자,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개의 직무는 다르기 때문에 이 개발자가 이거를 바라봤을 때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를 수가 있습니다. 이 구조에 대한 이해가 없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함부로 들어와가지고 이 파일을 삭제한다? 그러면은 이 연구자들한테 치명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러면은 당연히 외부인이 돼야겠지. 얘 같은 경우 외부인이잖아요. 연구자 아니니까. 얘를 함부로 연구자들의 영역에 발을 들여놓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막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권한입니다, 이게. 그쵸? 자, 그래서 자, 요거를 이제 이 세 가지 영역을 생각을 해보시고요. 얘는 파란색으로 되죠. 대충 이렇게. 자, 그럼 이제 한번 볼게요. 자, 데이터라는 디렉토리에는 데이터를 모아놓는데
이 데이터를 막 모으거나 처리하거나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데이터 전문가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새로운 뭐 데이터를 만들거나 생성하거나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붙이거나 불필요한 걸 삭제하거나 하는 데이터 관리자가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데이터 어드민이라는 유저는 여기 관리자가 되겠죠. 데이터 어드민입니다. 이 사람은 이 데이터에 관해서 빠삭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데이터라는 영역을 관리하는 대장, 관리자를 한 명 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데브 어드민은 아주 고급 개발자, 아주 유능하고 많은 걸 알고 있는 개발자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없으면은 개발이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이 사람이 그럼 전적으로 이 개발 영역을 담당을 해야겠죠. 상식적으로. 그죠? 많은 걸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한테 데브 어드민이라는 계정을 주고 네가 앞으로 이 영역을 관리해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히 이 도메인 분야에 잘 아는 사람을 관리자로 등록을 해야겠죠. 마찬가지가 되겠죠. 여기는 리서치 어드민, 수석 연구자. 그래서 이렇게 가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적힌 것처럼 디렉터리에 있는 파일을 이용해서 연구를 진행하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뭐 파일로 다시 만들거나 또 연구에 방해가 되는 파일들을 삭제하거나 하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어야겠죠. 개발자, 고급 개발자도 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여러가지 프로그램이나 파일들을 다룰 수 있어야 됩니다. 제어할 수 있어야 되죠. 데이터 어드민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각각의 이 어드민들은 권한을 막강하게 줘야 되죠. 그래서 이 파란색, 이 사람은 여기에 대해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하얀색 데이터고요. 여기는 빨간색 연구자가 되겠죠. 이렇게 딱딱딱 나눠놔야 돼요. 그리고 함부로 얘가 여기를 고치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일단. 그죠? 자, 근데 이제 이게 아까 여기 설명을 드린 것처럼 개발자들은 어쨌든 데이터를 활용해 가지고 서비스를 만드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쨌든 여기에, 이거는 노란색으로 할게요. 여기에도 좀 접근할 수 있어야 되고 여기에도 좀 접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두 군데를 접근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여기에다가 디벨로퍼라는 그룹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는 이 파란색, 요 막강한 권한을 지고 있는 얘는 이제 소유자가 될 겁니다. 여기는 이제 소유자고요. 여기도 소유자. 여기도 소유자. 얘네들은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그 영역에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요. 하지만 다른 곳에서 행사하면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이 노란색, 요거는 이제 디벨로퍼라는 그룹을 만들 거예요. 개발자라는 그룹을 만들어서 이 개발자들은 어쨌든 이 영역도 같이 접근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단 이제 이 그룹에 속한 애들은 어쨌든 요 데이터에 관련해서는 함부로 건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그룹원들한테는 여기에 접근할 수 있게 하되, 이 데이터 쪽에 접근할 수 있게 하되, 권한을 딱 요 정도, 읽기 권한 또는 실행 권한 정도만 주는 거예요. 쓰기 권한은 주지 않습니다. 쓰기 권한 막강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 주지 않고 요 정도로만 줘서 권한을 약화시킨 다음에 접근을 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디벨로퍼 그룹에 속한 유저들은 여기에도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접근해서 막 사용할 수 있어요. 여기 있는 정보들을. 하지만 이 정보들을 막 고치거나 삭제하거나 할 수는 없는 거죠. 자, 마찬가지 녹색으로, 자 여기에는 리서처라는 그룹을 만들어서 얘네들도 여기에 접근할 수 있어야 되고 여기에 접근할 수 있어야겠죠. 대신 여기도 권한을 읽기, 실행 정도만 주고 쓰기 권한을 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쓰기 권한이나 이런 거는 오직 소유자들만 갖게 해서 이런 식으로 약간 권한을 파편화 시켜 놓는 거예요. 그래야 혹여라도 이 그룹원들이 실수를 해도 뭐 이 파일 구조가 막 바뀌거나 데이터가 사라지거나 그러진 않겠죠. 왜냐면 그게 가능한 건 오로지 소유자, 관리자들만 그런 막강한 권한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뭐 디벨로퍼 그룹에 속한 자들은 뭐 이렇게 한다라는 얘기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프 안 보였죠? 죄송해요.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색깔을 보시면 돼요. 파란색은 개발자, 빨간색은 연구자, 하얀색은 데이터. 그래서 각각의 관리자가 있는 거고요. 이 관리자들은 파일들을 막 삭제할 수도 있고 새로 만들 수도 있고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는 거고요. 자, 근데 이제 이 데이터랑 이 개발 이쪽이 어떤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있어서 둘 다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 두 군데를 모두 접근할 수 있도록 개발자들한테 줘버리면은 개발자는 데이터를 잘 모르는데 데이터를 잘못 건들다가 데이터가 이상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접근이 동시에 필요한 거를 그룹으로 하나 만들어 놓고 사용을 할 수 있게 하되, 이 쓰기 권한 같은 그 위험한 권한은 막아 놓음으로써 얘네들이 뭐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사용은 가능하게 만들어 놓고, 이 구조가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으면은 이제 얘네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얘네들한테는 구조를 바꿀 수 있는 권한이 없잖아요. 그죠? 그럼 얘가 여기 소유자나 여기 소유자한테 얘기를 해야 됩니다. 보고 체계가 자동으로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판단했을 때 얘가 바꾸자고 한 게 일리가 있다라고 하면 이 사람이 바꾸는 거예요. 이 그룹원은 절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 소유자, 이 개발 쪽에 이 고급 개발자, 이 사람이 이제 데브 어드민이라는 계정을 받은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 항상 이 리눅스에 들어올 때 이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가지고 이 자신의 이 개발 영역에 대한 관리를 하겠죠. 자, 근데 이제 만약 여기서 개발자 1이라는 신입 개발자가 들어왔어요. 이 사람한테 이제 개발시키려면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 데브라는 영역과 데이터라는 영역 둘 다 접근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개발자 1한테 이 레스 어드민과 데브 어드민 두 개를 계정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이거 절대 알려주면 안 됩니다. 이거. 한낱 신입 개발자들한테 이런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계정을 알려주면 안 돼요. 그래서 개발자 1이 필요한 이 두 개의 영역을 접근해서 사용만 할 수 있도록 이 디벨로퍼 그룹에다가 계정을 포함시켜서 계정을 주시면 되는 거죠. 그게 요거예요. 데브 1이라는 계정 만들고 얘를 어디에 포함시키라는 얘기예요? 디벨로퍼 그룹에 포함시키라는 얘기입니다. 얘는 연구자, 신입 연구자 그룹에 포함시키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여기가 하나의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죠. 이렇게가 시스템 안에서 영역을 나누고 해당 영역에 대한 계정으로 권한을 나누고 여러 영역에 걸쳐서 필요하면은 그룹을 만들고 거기서 또 권한을
설정을 해서 각 그룹에 필요한 권한 정도만 부여를 해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중요해요. 그죠? 자, 어쨌든 요거에 대한 설명은 그림으로 치면 요렇고요. 아시겠죠? 그 리서처는 개발이랑 아무 상관없으니까 여기 접근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아예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모양으로 여러분들이 권한을 다 만들 수 있냐 이거예요. 이 각각의 계정을. 자,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어디다 만들까요? 홈 디렉터리, 유저 1의 홈 디렉터리에다 만들게요. 자, 일단 필요 없는 거 좀 지우고. 자, 일단 뭐가 필요합니까? 세 개의 영역이 필요하겠죠. 처음에 데이터가 필요할 거고요. 두 번째는 서비스라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리서치라고 할게요. 왜냐면 여기 요구사항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리서치, 서비스, 데이터. 대소문자는 따로 구분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럼 세 개의 폴더가 생겼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냥 혹시 모르니까 하나씩, 파일 하나씩만 만들어 놓을게요. 터치, 이런 거 하나 만들어 놓겠습니다. 자, 이거 이제 기억나시죠? 이거 홈이에요. 홈 디렉터리 안에 데이터라는 폴더 안에 디렉터리 안에 데이터 1.데이터라는 파일을 하나 만든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뭐 이렇게 내용도 하나 집어 넣겠습니다. 보시려면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제 이런 게 빨리빨리 나오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각각 하나씩 만들게요. 역시 터치, 리서치에다가 이런 거 하나 만들게요. 잘못됐죠? 이렇게. 자, 마지막 서비스. 대충 이런 식으로 만들겠습니다. 뭐 파일 이름은 아무 의미 없어요. 꼭 이렇게 안 해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각 폴더에 하나씩 파일이 생긴 거고요. 원래는 뭐 파일이 엄청 많겠죠, 그죠? 근데 우리가 뭐 그 파일을 다 만들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하나씩만 만들어 놓고 있다고 칩시다. 뭐 이렇게 데이터 들어가 보면 이렇게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데이터 어드민이라는 데이터 전문가한테 줄 계정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 계정으로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이 데이터라는 디렉터리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일단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계정 하나 만들어야겠죠. 자, 그 다음에 그룹은요. 그룹은 아직 안 만들었으니까 따로 지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어드민이 되겠죠. 이렇게. 맞나요? 맞죠? 데이터 어드민.
되죠? 그럼 수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유저를 만들면 비밀번호도 항상 같이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로그인 못해요. 수도 비밀번호는 passwd. 비밀번호를 부여하고 싶은 계정은 데이터 어드민. 자, 저는 일단 연습용은 다 1, 2, 3, 4로 통일할게요.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아이디 뭐 데이터 어드민 이렇게 해보시면은 나올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사람한테 이 데이터 어드민이라는 계정한테죠, 사람이 아니라 이 계정한테 데이터에 있는 데이터를 여기 있죠, 여기 새로 만들거나 데이터를 새로 만들거나 필요 없는 것만 삭제하거나 하는 모든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요 lsal 해가지고 요 데이터의 소유자를 보세요. 소유자가 유저 1이죠. 이 소유자를 데이터 어드민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chon 일단 그룹도 우리가 디벨로퍼랑 그룹 아직 만들지 않았으니까 이 소유자를 그룹으로 똑같이 지정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chon을 안에 있는 파일까지 다 데이터 어드민 대상은 데이터 디렉토리. 그 다음에 lsal로 확인하시면 되고요. 바뀌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유저 1 같은 심지어 이 리눅스 관리자도 데이터 어드민이 가지고 있는 곳을 함부로 들어오면 안 되겠죠. 이 데이터에 잘 아는 사람만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그래서 뭐 리눅스 관리자라고 해서 막 다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각자의 역할이 있는 거죠.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어쨌든 데이터라는 이제 디렉터리에다가 소유자를 부여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뭐 RWX 이건 좀 나중에 할게요. 그 다음에 바로 데브 어드민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자, 역시 데브 어드민을 만들어야죠. 유저 애들 데브 어드민. 그 다음에 패스워드 데브 어드민. 1, 2, 3, 4로 통일합니다. 그럼 연습 때만 이렇게 1, 2, 3, 4로 하시는 거예요. 진짜로 할 때는 암호 좀 잘 지워야겠죠? 자, 됐고요. 자, 얘는 이제 어디? 여기 서비스. 그러면 똑같이 chon 데브 어드민 서비스 해주시면 되고요. 했으면 꼭 이렇게 확인하세요. 잘 됐는지. 자, 리서치 똑같이 하면 되겠죠. 이건 빠르게 하겠습니다. 수드 유저헤드 리서치 레스 어드민이죠. 패스워드 레스 어드민 1, 2, 3, 4. 그 다음에 chon 수도 chon r 리서치.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것도 잘못됐네. 오타 조심하시고요. 확인하시고 LSAL로 이렇게 해서 이제 소유자는 우리가 다 정했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여러분 이 데이터 뭐 다 이 어드민들이 각각의 자신들의 영역에 소유자로서의 권한은 모든 거 다 할 수 있고요. 그룹자로서의 권한도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그룹은 어차피 딱 한 명밖에 없잖아요. 데이터 어드민. 그러니까 지금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거는 그 외의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는 일단 최대한 배타적으로 합니다. 초반에. 그럼 이제 아더는 여기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순서대로 할게요. 이렇게 ch mod로 이제 권한 파일에 대한 권한을 바꿔야겠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영역은 이 영역 안에 있는 거 다 동일하게 적용을 할 거잖아요. 특별한 일이 없다고는. 그래서 이 R 옵션을 일반적으로 붙여주시면 되겠죠. 특별한 일이 없다면 수도 붙일게요. 자, 그 다음에 이 데이터에 대한 권한을 여기는 7이고 여기도 7이에요. 7, 7. 그 다음에 아더는 우리가 일단 0으로 하겠다 이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은 이 데이터는 데이터 어드민 말고는 아무도 못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나머지도 리서치 서비스 확인하시고요. 그렇죠? 그럼 이제 심지어 유저 1도 데이터 들어가려고 하면은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보통 이렇게 막 다 막아놓지는 않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그냥 읽기는 보통 허용을 하는데 지금은 저희가 이제 극단적으로 예시를 지금 들고 있어요. 됐죠? 자, 그럼 이제 다 된 거예요. 여기까지 6번까지 된 거고요. 자, 7번 보시면 자, 일단 이제 우리가 개발자를 뽑거나 연구자를 뽑을 수 있겠죠. 부하직원. 자, 그들한테 이 막강한 권한을 가진 데이터 어드민을 또는 데브 어드민을 알려주면서 이거 써서 뭐 해 라고 하면 이제 위험할 수 있잖아요. 뭣도 모르는 애가 다 지워버릴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 신입사원을 위한 계정을 하나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일단 디벨로퍼 먼저 만들어줄게요. 개발자 1, 얘가 이제 신입이고요. 데브 1이라는 계정을 만들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유저 애들 데브 1이죠. 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개발자들은 데이터도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 이 개발 영역에 있는 다양한 파일이나 프로그램도 사용할 수 있어야 되니까 두 군데 다 접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군데를 다 접근할 수 있는 그룹을 디벨로퍼라는 그룹으로 만들겠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그룹 add 디벨로퍼 이렇게 만들면 이제 디벨로퍼라는 그룹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디벨로퍼에 들어가야 되는 사람은
대부를 여기다 넣을게요 일단. 자, 그룹원, 그러니까 그룹원을 등록시키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유저 mod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넣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G 패스워드 이용해서 그룹을 일단 정해주시고 계정 정해주시면 됩니다. 둘 중에 편한 걸로 하세요. 그리고 A 넣어야죠. 이거 G 패스워드로 하려면 A 넣어야 되고요. 반대로 했네. 그래서 데브일은 데벨로퍼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제가 좀 실수한 것 같습니다. 디벨로퍼를 굳이 안 만들어도 되는데. 자, 여러분 요거 다시 한번 할게요. 이 데브일한테 요거를 주셔야 돼요. 제가 좀 착각을 했는데 지금 데브일한테 디벨로퍼를 줬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디벨로퍼를 굳이 안 줘도 될 것 같아요. 뭘 주면 되냐면, 아까 데이터 어드민 있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 어드민 말고 죄송해요. 데브 어드민. 요거를 주면 되겠네요. 자, 왜 그런지 한번 일단 추가를 먼저 시켜놓고 소개를,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얘한테 그룹 좀 다시 줄게요. 그룹 패스워드로 이렇게 대시 D 해가지고 그룹에서 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데브를 디벨로퍼에서 뺀다. 데브1 보시면은 빠졌죠? 얘한테 뭘 줄 거냐면 요거 줄게요. 요거. 그래서 다시 후드 G 패스워드 대시 A 데브1한테 데브 어드민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이디로 데브를 다시 보시면은 데브 어드민이 들어왔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는 이유가, 어쨌든 이 데브1은 데브 어드민이라는 계정의 한 그룹 원인 거지, 이거 그룹 데브 어드민이라는 그룹을 줬다고 해서 얘가 데브 어드민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데브 1이라는 유저가 이 그룹에 속했다고 해서 이 서비스라는 폴더에 들어가가지고 막 쓰기도 하고 삭제도 하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얘는 단순히 이 데브 어드민의 그룹원이지 데브 어드민 그 자체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데브 어드민이라는 계정이 있어요. 그죠? 요거는 이제 이 소유자로서 여기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요렇다라는 거고, 데브 어드민이라는 그룹에 속한 사람에 대한 권한을 우리가 다르게 설정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바를 좀 실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뭐 해야 되죠? 이 데브 어드민에
그룹에 속한 사람들은 단순 그룹원이기 때문에 요 쓰기라는 막강한 권한을 주면 안 될 것 같아요. X는 필요합니다. X는 웬만하면 이제 프로그램 같은 거 실행을 해야 되니까 보통 X는 주는데, 이 W가 좀 되게 막강한 권한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요걸 좀 뺏어 주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한다? 옵션 주시고 7, 요 가운데 거만 빼면 얼마죠? 4, 1 해서 5죠. 5. 750. 자, 이렇게 바꾸고 확인해 보시면 이제 이 데브 어드민이라는 이 계정은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데브 어드민에 속한 이 계정에, 그러니까 그룹에 속한 사람들은 읽거나 실행은 가능해도 쓰기는 불가능하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 제일 간단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나머지는 다 그럼 똑같이 하면 되겠죠. 하나만 이해하시면은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얘가 제가 디벨로퍼라고 했는데 이거 좀 정정을 할게요. 이게 개발자라고 하겠습니다. 일반 개발자. 여기도 일반 연구자. 자,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여기랑 여기를 접근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데브에 대한 접근을 지금 허용을 했죠. 그러니까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허용을 했죠. 데브 1이 이제 데브 어드민의 그룹원에 속하니까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 대신 이제 제가 한번 스위치 유저를 해볼게요. 데브 1으로 로그인해서, 자, 암호를 안 줬나 봅니다. 암호 주세요, 데브 1한테. 자, 그 다음에 스위치 유저 데브 1. 자, 얘가 이제 다시 보시면은 이 데브 어드민 그룹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서비스에 죄송해요. 서비스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서 이게 읽을 수도 있고요. 내용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뭐 어쨌든 뭐 권한이 없다고 나오진 않잖아요. 읽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뭔가를 작성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우려고 해도 안 되죠. 너희 그냥 읽기만 해라. 뭐 파일을 막 고치거나 삭제하거나 추가하는 건 안 된다라는 거죠. 이런 개념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어디도 데이터도 들어갈 수 있어야 되죠. 이렇게. 허가 거부됐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얘한테, 이 dev1이라는 애한테 지금 dev 어드민이라는 그룹만 추가를 시켜줬는데, 데이터 어드민이라는 그룹까지 같이 추가를 시켜주면 되겠죠. 그래서 sudo g 패스워드 대시 a 그룹 추가하는 거니까요. dev1한테 이 데이터 어드민
이라는 이제 그룹에 또 추가를 시키는 거죠. 자, 죄송해요 여러분, 얘로 하면 안 되지. 유저일로 돌아가야죠 이렇게. 왜냐면 수두를 해야 되는데 이 dev는 수더가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유저일로 다시 돌아와서 얘가 수도어니까, 수도어인지는 어떻게 알아요? 휠이라는 그룹에 포함되어 있는 계정은 다 수도어예요. 자, 그러니까 이 계정을 이용해서 이제 이게 관리자 계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유저일이. 이걸 통해서 이 dev1에 그룹을 하나 더 추가를 해주는 거죠. 데이터 어드민. 자, 확인해 보시고, 그럼 데이터 어드민 그룹에도 속하고 dev 어드민 그룹에도 속하잖아요. 양쪽 그룹에 다 걸쳐 있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만 해놓고 끝나면 안 되는 게, 이 데이터에 그룹원이 할 수 있는 권한이 너무 막강하잖아요. 그래서 그럼 일개 개발자가 이 그룹원이 됨으로써 이 데이터에 있는 것을 막 삭제할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막아야겠죠. 그래서 sudo chown, chmod죠. 파일에 대한 권한 설정을 바꾸는 거니까, 자, 750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데이터죠. 자, 그럼 데이터의 이제 그룹원에 대한 권한은 역시 쓰기가 사라졌습니다. 그럼 제가 다시 한번 su로 dev1로 들어가 볼게요. dev1은 여러분들이 그 신입 개발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나 이제 리눅스 들어가서 작업해야지 해서 이 계정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이거 그 파일을 하나 확인을 해야 되는데, 데이터를 하나 확인해야 되는데, 그럼 들어가서 봐야겠다. 그래서 들어가서 데이터 1점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거죠. 확인은 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거 쓸모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지멋대로 판단해가지고 지우려고 하면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제 이걸 쓰는지를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지금 한 거는 dev1이라는 개발자 계정을 만들어준 거고요. 일반 개발자 계정. 연구자 계정 똑같이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시간 관계상 요거까지는 하지 않고요. 정답으로 올려드릴게요. 명령어를. 그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실무자가 이제 이 dev1이 되겠죠. 지금 얘가 데이터를 좀 봤더니 이게 데이터가 이게 좀 이상하네 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다시 자, 이렇게 봤더니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다고 자기가 고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누구한테? 이 사람한테 얘기해야 돼요. 이 사람이 무슨 부장이라고 하면은, 저희 부장님 이게 데이터 AA 이거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얘기를 하고, 그럼 이제 부장이 어떻게 해요? 들어가겠죠. 자신의 계정으로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네 말이 맞는 것 같다, 그럼 이거 고쳐줄게 해가지고 와서, 잠시만요, 요거 파일 열어서 요거를 BBB로 바꿔주는 거죠. 그 다음에 야 고쳐줬으니까 이제 이거 사용해 라고 하면은 dev1은
이제 다시 보면은 바뀌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런 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chmod 이런 이제 명령어를 익히는 것도 중요한데 왜 쓰는지를 알고 익히시는 게 훨씬 중요하다라는 거죠.